안성환의 시사야. 늦은 밤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영화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화의 재미를 찾아내는 안목 있는 분입니다. 더스크린의 박혜은 편집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번 제가 먼저 네. 질문하기 전에 개봉 영화가 맞습니까? 예, 요새 개봉 영화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기다리셨던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저는 극장가가 이제 조금씩 정상화가 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왠지 뜸을 들이시는데 그러면은 물 건너온 영화입니까? 외국에서? 오늘은 물 건너온 영화입니다. 그런가요? 예. 어떤 영화인지 궁금하네요. 9월이 시작되자마자 마블에서요. 전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마블의 신작을 공개했습니다. 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개봉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나라는 마블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마블 우호국이에요. 우호국? 네, 사실 지금까지 마블 영화를 본 그 팔린 표수가 1억 장이 넘고요. 예, 항상 마블 영화가 나오면 박스오피스 1위는 뭐 기본으로 가져가는 나라인데다가 또 한국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시아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영화를 소개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일종의 테스트베드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크게 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이 영화 성공했습니다라고 외국에다 알려주는 것 자체가 일종의 홍보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좀 극성스러워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문화적 수준이 많이 높아서 그런 겁니까? 문화적 수준도 높고 사실은 영화를 가장 많이 보시는 관객이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가 1년에 관객 개인이 영화를 보시는 수로만 따지면 전 세계 탑 1이에요. 아, 그래요? 예, 가장 영화를 많이 보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인들이 많이 본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할리우드라고. 1인당 1년에 4편 이상을 보시는데요. 그게 굉장히 높은 수의 평균치라고 하더라고요.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서 도대체 무슨 영화 얘기하려고 이렇게 분위기 잡고 바람 잡는 거냐 생각하실 텐데. 네. 향치와 텐 링즈의 전설이라는 마블의 영화고요. 9월 1일 날 개봉했는데 개봉 당일에만 무려 13만 명의 관객이 극장으로 향했습니다. 뭐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이제 이렇게 얘기해도 다 아시잖아요. 25번째 영화입니다. 이 샹치와 텐 링즈의 전설은요. 사실 조금 낯선 이름이죠. 우리 뭐 아이언맨도 알고 뭐 캡틴 아메리카도 알고 그렇죠. 마블도 알고 근데 이 샹치는 누구지?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샹치는 마블이 굉장히 많은 슈퍼히어로들을 데리고 있어요. 마블 안에. 그중에서 동양계 아시안 슈퍼히어로가 있는데 그 슈퍼히어로의 이름이 이제 샹치고요. 1973년에 코믹북을 통해서 처음으로 공개가 됐죠. 근데 요걸 잠깐 짚어보면 70년대가 미국에서 그야말로 쿵푸 열풍이 불었던 그때잖아요. 우리나라 한 80년대 열풍이 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조금 늦었죠. 근데 이제 뭐 이소룡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에서는 70년대가 거의 쿵푸의 어떤 신드롬의 시작이 펼쳐졌던 시기고요. 아마 기억하실 텐데 막 미국 사람들이 나와서 쿵푸하는 드라마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엄청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소룡 진짜 대단히 노란 추리닝 입고 그렇죠. 옆에 까만 줄 이렇게 있으면 아비오 뭐 이러고 다 흉내 한 번씩 내보지 않았나요? 미국이 그야말로 이제 쿵푸 열풍이 뜨거웠을 때인데 마블이 되게 그 열기를 잘 캐치해서 샹치라는 아시안 히어로 코믹북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 뒤로는 사실 우리에게 이렇게 잘 알려졌던 히어로는 아니죠. 그런데 이 샹치가 21세기가 돼서 마블의 영화 주인공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저는 마블이 참 똑똑하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슈퍼히어로 영화에서 딱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기억나는 슈퍼히어로들의 어떤 문화적 배경이 다 아시안이 아니고 서양 사람들이고 그렇죠. 백인이고 뭐 이렇잖아요. 생긴 것도 좀 그래요. 그렇죠. 아시안적이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아시안 캐릭터들이 조금씩 있긴 했지만 뭐 악당이라던가 굉장히 좀 조연, 단역 이런 캐릭터였는데 사실은 전 세계의 문화적인 지형도 자체가 이제 다 문화 존중주의로 가고 있잖아요. 그 다양한 것은
훌륭한 것이다,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좀 뭐 1세계의 백인들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미국 안에서도 다문화의 그 관객들이 극장을 찾아온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언제까지 나랑 다르게 생긴 주인공의 슈퍼히어로 영웅물을 보고 있겠냐는 거죠. 전 세계 아시안 관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는 당신들의 히어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라는 목적으로 나온 작품인 것 같아요. 제가 좀 성격이 삐뚤어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네. 여전히 미국에서는 아시안계가 소수 취급받고 엄청 소수 취급받죠. 아무리 동등하려고 해도 동등해지지 않더라. 그럼요. 최근에 뭐 책 낸 작가가 그런 걸 썼다고 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영화나 문화적인 걸로 네. 그런 자신들의 치부를 이렇게 덮어가면서 다 똑같아라고 자꾸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미국 내에서도 사실 그런 반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슈퍼히어로 중에 소위 말해서 이제 흑인계 슈퍼히어로, 아메리칸 아프리칸계 예. 슈퍼히어로가 블랙팬서라는 히어로가 있잖아요. 그 블랙팬서라는 히어로가 정말 21세기에 들어서 처음 솔로 무비라는 거. 흑인 주인공이 등장하는 첫 주인공 영화를 내놨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늦었다는 게 말이 되냐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아시안 주인공들도 어떻게 보면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아시안 그 주인공이 나오게 된 것에 대해서 이제 마블도 우리는 더 많은, 더 다양한 히어로들이 필요하고 그 히어로들은 전 세계의 어린 관객들에게 새로운 자신의 히어로를 갖게 만들어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아까 이제 똑똑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문화적이나 사회적인 그 어떤 강박이나 시스템들이 변하는 것보다 오히려 이렇게 문화 쪽이 생각이 깨어있는 점도 있고요. 한편으로는 이제 아시안 관객들이 소위 말해 시장이 커졌거든요. 네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우린 아시안 히어로를 모실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좀더 생각도 해요. 확실한 부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 네. 샹치와 텐링즈의 전설 어떤 얘기인지 줄거리를 좀 들려주세요. 네, 이 마블의 새로운 히어로 샹치는요, 전설의 조직 텐링즈라는 조직의 이제 실체를 다루기 시작하는 작품이에요. 이 텐링즈, 그러니까 10개의 반지. 를 왜 끼면 이런 데는 꼭 이렇게 반지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몸에 걸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인 것 같아요. 목걸이, 뭐 반지 요 정도, 귀걸이 요 정도. 네. 근데 약간 반지는 특별한 의미가 있긴 한 것 같아요. 있죠. 몸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소중하게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장신구기도 한데 이 텐링즈에 엄청난 힘이 있어요. 이제 이 10개의 반지를 가지면 소위 불로불사하고 초인적인 힘을 가지게 되는데 이 텐링즈를 가지고 있는 웬 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네. 양조위 배우가 연기를 해요. 아, 그래요? 네. 양조위 배우가 마블 영화에 처음으로 들어왔는데 네. 근데 이 큰 힘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짓을 하는 거죠. 악당의 암살자의 집단들을 이제 키우고 있는 우두머리예요. 그랬다가 어느 날 신비로운 마을에 갔다가 그 안에서 또 무공을 가지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서 첫눈에 사랑에 빠지고 이 악의 길에서 더 이상 손을 떼고 그녀와 함께 사랑하는 가정을 꾸리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아내가 어떤 일련의 사건 때문에 아내가 세상을 떠나게 되고요. 웬 우는 다시 텐링즈를 끼고 이제 악의 세계로 다시 돌아가게 되죠. 그 과정에서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네. 이 자신의 자녀들도 자신과 같은 암살자의 길을 걸어서 이 전설의 조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게 만들려고 해요. 왠지 어제 들어본 것 같은. 그렇죠. 우리는 되게 익숙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거부하고 네. 집을 떠나서 그 새로운 삶을 캘리포니아에서 션이라는 이름을 가진 평범한 청년으로 살아요. 호텔에서 이제 벨보이하고 일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텐링즈 조직원들의 습격을 받게 되고 네. 그게 어머니의 유품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죠. 그리고 오래전에 떠나왔지만 자신의 여동생의 목숨도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네.
네. 다시 자신이 있었던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펼쳐지는 이야기예요. 약간 중국의 어디 뭐랄까 무협지 스토리 같은 느낌인데요. 정답입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고전적인 서사고요. 네. 너무 익숙한 이야기잖아요. 이 샹치와 텐닝즈의 전설은 원작 코믹스가 있기는 하지만 조금 영화 속에서 더 오리지널 스토리들을 좀 많이 넣기는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슈퍼히어로들이 가졌던 이야기들과는 조금 다르게 좀 약간 가족 중심적이고 네, 아버지를 넘으려고 하는 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서사 자체가 좀 감성적인 부분들, 감정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포함되어 있다라는 점도 지금까지 마블 영화랑은 조금 많이 달라요. 약간 유교적 가족주의 느낌이요. 있죠. 예, 맞아요. 그 영화 속에서도 그런 충분히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시안 관객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족의 이야기다라는 얘기를 먼저 이제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좀 재미있는 게 이 작품에서 사실은 더 유명한 사람이 누구요? 이 양조위잖아요. 예. 빌런 캐릭터를 맡은 이 주인공을 맡은 샹치 연기한 배우는 시무리우라고 하는 시무리우요? 네, 시무리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일종의 신인 배우예요. 네. OTT 프로그램들 좀 보시는 분들은 김씨네 편의점이라고 하는 시트콤이 해외에서 되게 인기가 있었거든요. 예. 이제 캐나다의 한국 김씨 가족들이 운영하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아시안계 시트콤인데 여기에서 출연해서 좀 얼굴을 알렸던 배우예요. 근데 마블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는 그 아시안에서 정말 유명한 배우를 이 마블 슈퍼히어로로 키운다기보다는 좀 더 가능성 있고 앞으로 새로운 정말 새로운 영웅이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만한 인물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시무리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영화 속에 처음 보면 슈퍼히어로 치고는 저분은 약간 평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평범함이 오히려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관계에서 그 감정적인 부분들을 더 깊이 공감하게 만든다거나 그리고 또 액션이나 무술 쿵푸를 하는 장면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 사람 진짜 고수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액션을 잘하더라고요. 이것도 동양적이에요 느낌이.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아이언맨도 그렇고 뭐 헐크도 그렇고 그냥 나는 초인적인 사람이야라는 게 그냥 보기만 해도 보여지는데 동양 쪽 문화에서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가가지고 덩치 큰 친구가 와서 자 뭐야 이렇게 툭툭 치면 갑자기 덩치 조그만한 친구가 갑자기 태권도로 발 이렇게 쫙 하고 올려가지고 한 번 하면 막 도망가는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까지도 어떻게 보면 마블이 그러니까 모두 다 흡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동양의 캐릭터를 그냥 서양의 어떤 문화 안에 가지고 와서 서양식의 히어로를 만든 게 아니라 정말 동양의 아시안의 정서와 문화를 모두 다 그대로 영화 속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 영화 마블 영화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관객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마블이 드디어 25번째 영화를 찍으면서부터는 좀 새로운 세계로 확장해 가는구나라는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블랙 위도우 공개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죠. 5월에 공개됐죠. 아니 근데 또 어떻게 영화를 만들어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사실 블랙 위도우는요. 창고에서 한 1년 반 정도 숙성된 상태였어요. 코로나 무슨 영화를 이렇게 후닥후닥 찍어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그런데 사실 되게 마블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자면 마블은 10년치 대계가 있어요. 그래서 10년치의 영화를 10년 전에 기획해서 이미 차근차근 찍어놓고 있답니다. 대단하네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해드리자면요. 이 텐링즈라는 조직이 툭 튀어나온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2008년에 아이언맨이 나왔을 때 그때 텐링즈라는 조직의 이름이 나와요. 아이언맨 시리즈 안에 들어가 있어요? 예, 아이언맨 1편을 보시면 그 처음에 이제 토니 스타크가 납치돼 가지고 뭐 어떻게 일을 이제 벌어지면서 드디어 아이언맨 되잖아요. 그때 토니 스타크를 납치하라고 했던 그 테러리스트 조직이 텐링즈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큰 그림이 이미 아이언맨 1편을 만들 때부터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참 재밌네요. 참 무섭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니까 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것 엄청난 같긴 해요. 인기를 모으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근데 이러면 저는 샹치라고 하는 얘기 자꾸 나올 때 네. 이거 한국 발음으로 좀 바꿔서 개봉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남는데 네. 원래 샹치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네. 이게 중국계 배우가 그렇죠. 나오고 네. 스토리도 중국 그렇죠. 스토리고 네. 그러면 중국에다가 개봉하면 될 텐데 엄청 국가로. 크게 성공할 것 같죠. 근데 우리나라를 제일 먼저 개봉지로 선택했을까요? 사실 중국에서도 마블 영화들의 인기가 되게 높아요. 그런데 네. 이 영화는 중국에서 개봉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요? 이 중국에서 중국 문화를 미국이 좀 왜곡하거나 곡해했다라는 식으로 이제 약간 판정을 받으면 예. 개봉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네. 디즈니의 뮬란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는 개봉을 안 했었어요. 그 이유가 이 양조위가 연기하는 캐릭터, 예. 이 웬우라는 캐릭터가 사실은 이 전통적으로 영국 작가가 썼던 소설 중에서 푸만추라는 중국인 악당이 있었는데 예. 그 악당을 모티프로 한 만다린이라는 캐릭터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그 푸만추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사실 그 당시에 비난이 되게 많았던 이후에도 비난이 좀 많았던 캐릭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아시안들은 뭔가 범죄에 굉장히 취약하고 악당이 되기가 쉽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무술을 잘하는데 그 무술을 잘하는 것도 결국 악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무술을 하고 예. 뭐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굉장히 편협하게 만들어 놓았고 그게 이후에 할리우드 영화에서 굉장히 타입셜하게 썼었잖아요. 이번에도 아마 이 캐릭터가 그런 캐릭터다라고 이제 중국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 공식적으로 결정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중국에서 이제 매달 이번 달에는 이런 영화를 중국에서 개봉합니다라고 이제 공영 TV에서 소개를 하는데 모든 영화들이 다 마블의 이러이런 영화가 앞으로 개봉할 겁니다라고 하는데 딱 샹치만 빠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아마 중국에서 개봉을 안 할 확률이 높다라고 실질적으로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 이 양조위 배우가요. 예. 그 홍콩에서 벌어졌던 우산혁명 네, 시위 네. 지지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배우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중국에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힘들죠. 그래서 주윤발, 유덕화와 함께 중국 정부가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중국 내에서는 아무 활동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도 절대 할 수 없고 이렇게 지금 전면 금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마 양조위 배우가 또 할리우드의 활동을 선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중국 내에서 활동 못 하니까. 네, 이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마 샹치는 양조위 배우의 비중이 되게 큰 만큼 중국에서는 개봉을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중국이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개방적으로 나와도 될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들을 갖게 되네요. 문화는 검열이 가장 큰 독인데 맞아요, 그게 가장 맞아요.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샹치와 함께 우리가 또 한편 살펴볼 영화. 사실 있는 거죠? 오늘 이 얘기도 좀 길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샹치 얘기를 너무 시끄럽게 오랫동안 떠들었네요. 예, 사실은 이 아시안 문화를 처음으로 할리우드에 정착시킨 영화와 같이 얘기해 보려고 했어요. 네, 뭐요? 와우장룡이죠. 와우장룡. 예, 와우장룡 스토리하고 샹치하고도 비슷하네요. 거의 비슷하죠. 오. 예, 그러니까 자신을 이제 키워준 자신의 스승, 그러니까 악의 세력으로부터 자라서 이제 무당파의 스승을 만나게 돼서 이제 그 스승에게 좀 더 선한 길로 가려고 하지만 네. 결국 음모에 빠져서 스승이 죽는 것을 돕게 되는 이 제자의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예. 예, 주윤발과 양자경과 뭐 그 굉장히 그러게요. 정말 중국에서 최고의 배우들이 나왔던 이 와우 장룡이 무려 21년째 미국에서 개봉한 비영어권 영화의 흥행 1위를 아직까지도 깨는 영화가 없을 만큼 이게 미국에서 큰 흥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역주행이 좀 필요한데요. 제가 네. 그냥 우연히 네. 한 몇 달 전에 역주행을 했어요. 봤는데 너무 좋죠. 좋긴 한데 네. 다른 허해요. 얘기 하시려고요? 왠지 영화 보고 나면 마음이 허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보고 나면 되게 공허하죠. 예, 공수의 예. 공수거 인생은 무엇인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작품 같은 경우에 저는 보면서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시안의 문화를 되게 전면에 내세우면서
세계 영화계가 아시안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게 하는 그런 뚝심들이 오히려 정말 이 박스오피스 21년간 깨지지 않았던 1위 기록, 그리고 또 이 샹치 같은 영화를 만들어내게 하는 어떤 기반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럼 두 영화 차이점은 뭐예요? 공통점은 우리가 얘기했고. 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이번에는 글로벌한 관객들 그리고 영한 어린 관객들을 중심으로 조금은 이야기의 서사를 바꾼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와호장룡은 굉장히 선의 세계고 네. 그리고 숙고의 세계고 그리고 그러니까 심연의 세계를 들여다보는 좀 깊은 네. 철학적인 이야기잖아요. 근데 샹치는 그거보다는 갈등 관계도 조금은 위로 드러날 수 있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대신 아들 세대가 아버지 세대를 넘어서기 위해서 넘어서고 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이 영화 보고 나서 어떤 다른 데서 들은 얘기가 번뜩 떠올랐는데 네. 아들이 자라면 아버지와 어깨 동무를 하거나 아버지에게 칼을 꽂는다라는 얘기. 이게 그리스 신화 때부터 나왔던 많은 이야기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와 아들 세대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전 세대와 후 세대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교체되어 가는지 그 이야기를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저는 샹치는 조금 더 미래지향적인 영화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 가서 제 아들한테도 한번 물어봐야겠습니다.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네, 아직은 모를 네. 거예요. 지금 청취자분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네. 0007님. 코너 애청자로서 영화 추천 하나 하려고 해요. 남극 세종기지에서 비닐하우스 지어서 채소 과일을 직접 길러 먹는다는 뉴스 봤거든요. 네. 뉴스 보고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 감자를 수확하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마션 한번 이 코너에서 다뤄주시면 어떨까요? 마션 저 너무 좋아하는 영화예요. 저도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 청취자님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다음 주는 한번 마션을 얘기를 해볼까요? 아, 정말요? 네. 생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있는 약속이 이런 거죠, 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약속을 못하는 출연자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네. 대신에. 저도 좀 기대가 되네요. 마션 이야기를 즐겁게 해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도 보면서 느낀 건요. 가장 힘이 센 건 자신의 문화의 아름다움 믿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 이 영화 더스크린 박혜연 편집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